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아이 치료비는 없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오후 3시 한빛푸드 본사 복도에서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12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이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어머니가 내민 각서 한 장으로 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 옆에는 여러분이 지키지 못했던 과거가 함께 서 있다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2회 만에 재회 앞에 선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입니다. 52살 한빛푸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 현장 점검은 보통 팀장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본사 건물 전체를 새로 단장하는 큰 공사였고 마감 검수만큼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복도를 걸었어요. 신축 자재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고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 구역씩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묶은 머리, 단정한 검은색 재킷, 서류를 넘기는 손동작.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갔어요. 명찰이 보였습니다. 유소연 환경안전팀 계약직.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과장님.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동료처럼 담담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12회 만이었습니다. 12회 전 병원 복도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사람. 눈물도 없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그 사람. 제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 왜 여기 있을까요? 왜 하필 제 회사에, 제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복도를 벗어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쳤다가 덮고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왜 계약직으로 왔을까? 왜 하청업체로? 그날 저녁 인사팀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환경안전팀 하청업체 직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입사일은 한 달 전. 담당 업무는 안전점검 보조.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하늘 생산기획팀 인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하늘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니, 혹시 하늘이 때문에 온 걸까? 12회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양육비도 거절했어요. 필요 없어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내고 그 뒤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회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우야, 이 결혼은 집안을 망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얼굴.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던 5살 아들의 창백한 얼굴. 치료비는 3억입니다.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아이 치료비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각서, 그리고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순간,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낡은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012년 9월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39살 한빛푸드 전략기획팀 부장이었습니다. 승진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소연을 처음 본 건 사무보조 면접장이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뭔가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보였어요. 합격입니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부장이 사무보조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회사가 뭐라고 하겠어. 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버텼어요. 소연과 하늘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새벽 4시, 하늘이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판막 결손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의사가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3억 정도 들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억? 통장 잔고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쓰러졌어요.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얼마? 3억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본사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 어머니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읽어봐. 각서였어요. 본인 강명숙은 손자 정하늘의 치료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단 아래 조건을 이행할 시에만 유효하다. 조건 정민우와 유소연은 본 각서 작성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권은 정민우에게 귀속한다. 유소연은 이후 일체의 양육비 및 재산 청구권을 포기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선택해. 아들 목숨이냐, 그 여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3억을 마련할 수 있어? 없잖아. 나한테 빌붙는 주제에 감히 대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해. 아이 상태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날 밤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건을 달았어. 소연은 각서를 읽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소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하늘이가 살아야죠.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병원 1층 민원실.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우 씨, 하늘이 잘 키워주세요. 응. 아프면 제때 병원 데려가고요. 밥도 잘 챙겨주고. 그럴게. 그리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늘이는 한 달 뒤 퇴원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소연이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와. 그럼 내일은요? 응, 나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결국 대표이사가 됐어요. 어머니가 만든 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소연의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서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2024년 11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정기 경영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산, 영업, 마케팅, 인사, 그리고 환경안전팀까지. 환경안전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옆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유소연 연구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연구원.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12년 전 그녀는 사무보조였어요. 지금은 계약직 연구원. 소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11월 첫째 주 현장 점검 결과 총 7건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자료만 봤어요. 회의 내내 우리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소연이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그녀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였어요.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필체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유소연,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하늘 치료비 지원은 없다. 강명숙. 날짜는 2012년 11월 24일. 각서를 건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소연에게 직접 협박을 했다는 건가? 저는 각서를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는 이미 소연을 따로 만났던 거예요. 메모지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소연의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어요. 민우 씨, 미안해요. 하지만 하늘이는 살아야 해요. 저는 괜찮아요. 소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유소연 씨, 정규직 전환 검토 가능한가요? 환경안전팀 계약직이요?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데요.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런 특혜는 사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12년이요?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팀에서 정기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분기별 회계 감사 결과였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복리후생 특별비용 지급처 명우상사 수령인 강명숙. 명우상사. 들어본 적 없는 업체명이었습니다. 감사팀장님, 이 항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건 회장님 시절부터 있던 항목입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관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개인 명의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항목, 지난 10년치 내역 전부 정리해 주세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사흘 뒤 감사팀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명의상사로 들어간 금액 중 일부가 외부 계좌로 재송금되고 있어요. 외부 계좌? 네. 수령인 이름은 유소연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12회 1200만 원. 왜 소연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USB를 들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USB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유소연 이름으로 송금된 돈은 뭡니까? 그건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멈췄어요. 그 여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한 거야.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쓸 수 있잖아. 뭐라고요? 그 여자가 너한테 다시 붙을까봐. 혹시 모르잖아. 양육비 요구하거나 재산 요구할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죄 없어? 그 여자가 너한테 접근한 것부터가 계산이었어. 사무보조 주제에 부장이랑 결혼하겠다고?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도 거절했어요. 그건 계산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뜯어낼 심산이었겠지. 그만하세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12년 전의 상처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를 옭아매고 있다는 거요. 2024년 11월 14일 월요일, 저는 감사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명의상사 관련 내역 더 깊이 조사해 주세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대표님, 이건 회장님 관련 사안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진행하세요. 감사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잠그고 혼자 서류를 펼쳤어요. 명의상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습니다. 2010년에 설립됐고 대표자는 어머니 강명숙. 한빛푸드로부터 10년간 총 52억 원을 받았지만 납품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52억.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자금 흐름 분석 자료였습니다. 명의상사 계좌로 들어온 돈의 70%는 어머니 개인 계좌로 옮겨졌어요. 나머지 30%는 여러 외부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계좌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소연. 총 1200만 원이 그녀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래 명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연의 계좌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6번 입금됐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명의상사였어요. 소연은 이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 받은 걸 알고나 있었을까요? 저는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유소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출금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만 본인 동의 없이는.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자금 유출 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잠시만요. 이틀 뒤 자료가 도착했어요. 소연의 계좌에는 명의상사에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금된 당일 전액이 출금됐습니다. 받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액, 기부. 소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유소연 연구원님,
잠시 대표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10분쯤 지나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모르겠습니다. 명우상사에서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입니다. 6개월간 1200만 원.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당신 계좌로 들어왔어요. 아니, 저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전액 기부했더군요. 입금된 당일 매번.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당신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라고요? 어차피 저는 12년 전에 이미 이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누가 제 이름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인데 상관없다고요? 범죄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이만 잘 크면 되는 거죠. 소연이 일어섰어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저 나가겠습니다. 앉으세요. 대표님.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12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 저는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유소연 이름으로 돈 보낸 것 전부 증거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감사받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날 고발할 거야? 어머니, 해봐. 내 어미를 감옥에 보내봐. 그게 내가 지키려는 정이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환경안전팀 유소연 연구원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다는데 진짜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다들 그러던데. 대표님이 직접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늘아, 그건. 아빠. 하늘이가 저를 봤어요. 혹시 그 사람 엄마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넌 어떻게 해? 이름 봤어. 명찰에. 유소연. 엄마 이름이잖아. 하늘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왜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12년 전의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하늘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만나고 올게. 하늘아, 지금은 아빠는 12년 동안 숨겼잖아. 이제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하늘이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만났어? 응. 뭐라고 하시던? 괜찮대. 엄마는 항상 괜찮대. 하늘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엄마가 혼자 산 12년은 어땠을까? 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어. 하늘아,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할머니? 아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일입니까?
오면 알아.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니 댁 거실에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들이야.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이번 명우상 사건은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자금입니다. 회사 장부에서 분리하고 유소연 씨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대표님,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 3,0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게 내가 원하는 정의냐? 어머니, 민우야, 그만해라. 회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감싸줘야지. 가족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12년 전에는 소연이도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족을 어떻게 하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여자 애기는 꺼내지 마. 왜요? 불편하세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 얘기가. 정민우.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너 키운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요? 키워줬으니까 범죄도 눈 감으라는 겁니까? 범죄?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범죄야? 회사 돈은 어머니 돈이 아닙니다. 주주들 돈이고 직원들 땀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민우야,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명우상사 거래 내역, 어머니 개인 계좌 이체 기록, 소연 계좌 입금 내역, 그리고 12년 전 각서까지. 손이 떨렸어요. 이걸 공개하면 어머니는 끝입니다.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소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소연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명우상사 비자금, 어머니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된 거래 기록. 소연은 USB를 봤어요.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이사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서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머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눈 감을 순 없습니다. 하늘이는 어쩌고요? 하늘이? 하늘이 할머니예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할머니가 감옥 가면 하늘이는 어떻게 됩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미 12년 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늘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소연 씨, 그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아이 지키는 거.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USB를 쥐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에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50년을 바쳤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짓밟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연처럼.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니 회사를 바로 세우기로요. 설령 그게 가족을 다치게 하는 일이라. 2024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사회이사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이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명우상사 거래 내역이 떴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간 52억 원이 유령회사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님, 이걸 공개하면 회사 주가가 폭락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옳은 일입니다. 회의 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모두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그 자료 내려. 어머니,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세웠어. 내 피와 땀으로. 그런데 내 아들이 날 배신하는구나. 배신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세워?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1970년 나는 22살이었어.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돈 한 푼 없이 너 하나 떠안고 살았지.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손톱이 빠지고 허리가 망가져도 참았어. 왜? 너 먹여 살리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렸어. 김밥 팔고 도시락 팔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게 이 회사의 시작이야. 이사들이 숨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세운 회사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뭘 지켜줬어? 내가 쓰러져도 아파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짓밟아도 된다는 겁니까? 유소연 씨요. 어머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여자 애기는 하지 마. 왜요? 불편하니까요? 12년 전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을 흘려서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요.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산이었어. 너한테서 뭐라도 뜯어낼 심산이었다고. 아닙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보낸 돈을 전액 기부했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하셨습니다. 인정하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틀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빛푸드 본사 대강당.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단상에 앉았습니다. 한빛푸드 대표이사 정민우입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한빛푸드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10년간 명우상사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5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끝에는 제 어머니 강명숙 전 회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봤어요.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음이 쏟아졌어요. 이 회사는 제가 피로 세웠습니다.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게 저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지만요. 어머니, 민우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맞았어.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검찰에 출두했어요. 저는 본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 그날 저는 회사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어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빛푸드를 다뤘어요. 재벌 2세, 친모 고발 50년 기업의 추락 내부 고발자가 된 CEO.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12월 5일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사임권을 논의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정민우 대표가 물러나면 이 회사는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책임 문제가 책임요? 오히려 정 대표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비리를 덮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정민우 대표 신임 여부.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첫 결재로 경영 방침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제목은 사람 중심 경영 전환안이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밥상입니다. 가족의 식탁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빛푸드는 달라질 겁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운영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2월 10일 저는 임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름은 사회공헌기획단이었어요. 그리고 팀장으로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유소연 연구원님, 이 팀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요? 네.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직이고 오늘부로 정규직 전환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소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12년 전에 못 드린 것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공헌팀이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취약계층 급식 지원, 청년 장학사업. 소연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어요. 팀장님, 이번 달 도시락 배송량이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은 더 늘립시다. 필요한 곳이 많아요. 하지만 예산은 제가 승인받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적자 사업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버리면. 이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할 때입니다. 회사가 힘들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잃으면 끝입니다. 이사들이 침묵했어요. 승인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어요. 소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따뜻하니 좋구만. 맛있게 드세요.
소연이 웃었어요. 12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현장 정리가 끝나고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대표님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 씨, 네. 12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혼자 두고 말았어요. 민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1월 한빛푸드의 새로운 광고가 나왔습니다. 밥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카메라는 소연이 도시락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독거노인의 웃는 얼굴, 아이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마지막 자막. 한빛푸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한빛푸드 진정한 사회공헌이란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 그날 회사는 숫자 대신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CEO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봄, 한빛푸드 구내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직원들 사이에 섞여서요.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한 직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식판을 내려놨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자리 괜찮으시면. 네, 앉으세요. 그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팀장님, 요즘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지역 아동센터 급식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은 충분한가요? 네. 덕분에요. 소연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민우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요? 12년 전 저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회사도 가족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소연이 조용히 웃었어요. 빚은 무슨, 우리 각자 살아온 거예요. 그걸로 된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놓으려고요. 12년 전을요. 그때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 하늘아. 하늘이가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유소연 팀장님도 계시네요. 하늘 씨,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지금 먹으려고요. 하늘이가 식판을 내려놓고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둘이서 밥 드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네. 소연이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 발표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노인 돌봄 도시락이요. 제가 직접 기획했어요. 유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잘했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본 일이에요. 되게 뿌듯해요. 소연이 하늘이를 봤습니다. 하늘 씨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단순히 도시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까지 하자고 한 건 하늘 씨였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밥보다 말벗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12년 만에 같은 테이블에서요. 아빠, 이 국 맛있다. 그래, 나도 먹어봐야겠네. 유 팀장님도 드셔보세요. 소연이 국 한 숟가락 떴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죠? 구내식당 음식이 요즘 진짜 좋아졌어요. 하늘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네, 수고하세요. 소연이 식판을 들고 갔어요. 하늘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응? 지금, 좋아요. 이렇게 셋이서 밥 먹는 거. 그래.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먹어요. 약속해요. 알았어. 저녁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하늘이가 기획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 도시락 기획자 정안을. 저는 결제 도장을 찍었어요. 다음 날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하늘이도 부를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동료였고 같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2025년 5월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 왔니?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냐?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어머니가 웃었어요. 민우야, 미안하다.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어머니, 내가 틀렸어. 회사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먼저 봤어. 그게 맞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6월 어느 날 구내식당. 소연, 하늘, 그리고 저. 셋이서 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다음 달에 제가 정규직 전환 면접 봐요. 그래, 잘하겠네.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늘 씨는 잘할 거예요. 제가 받는 걸요. 정말요? 네. 하늘 씨는 진심으로 일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세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통해 저는 다시 사람을 배웠습니다. 밥 한 끼의 온기를 알게 됐고요. 1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밥상에 앉아 같은 꿈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가족보다 더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